매주 금요일 다양한 문화계 소식과 함께 그 속에서 찾은 과학 이야기를 나누는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오늘은 10주년을 맞은 마블 스튜디오의 19번째 작품이자 어벤져스 시리즈 세 번째 편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When I'm done, half of humanity will still exist. But this does put a smile on my face. Perfectly balanced, as all things should be. I hope they remember you. 오늘도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영화가 개봉하기 몇 주 전부터 이 과학 스포일러 시간에 다뤄야 한다, 다룰 것이냐 막 괴롭혔던 것 같은데 맞아요.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IMAX 영화관 좋은 자리에서 보려고 예매를 준비했는데 이 자리 채워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반응이 정말 뜨겁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개봉 전부터 사전 예매만으로 벌써 100만 명이 관람을 한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될 정도로 네. 영화에 대한 관심 굉장히 뜨겁죠. 이 마블 스튜디오가 2008년에 아이언맨을 처음 공개한 이후로 지난 10년 동안 18편의 영화를 통해서 다양한 히어로들을 이렇게 등장시켰고 그런 네. 것들이 서로 얽히면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다 이런 어떤 세계관을 구축했잖아요. 이번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이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끝판왕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내년에 개봉할 어벤져스 4가 기다려지는 이 대정장의 서막을 열었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히어로만 무려 23명인데 보신 분들은 사실 제 말을 공감하시겠지만 네. 사실상 주인공은 히어로가 아니라 악당 타노스예요. 네, 이 말은 그만큼 이 많은 히어로들이 결국 우주를 파괴하려는 최강 악당 타노스를 막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인데 이 타노스의 매력은 물론이고 어벤져스의 각종 활약상은 영화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좀 특별한 점은 이 IMAX 카메라로 영화 전체의 전 과정을 촬영한 첫 번째 영화라는 네. 점입니다. 네, 이 IMAX 카메라로 촬영한 영화를 이 전용관에서 보게 되면 일반 상영 시스템보다는 약 30% 정도의 화면을 더 볼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몰입감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이 마지막으로 마블의 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쿠키 영상, 보너스 네. 영상이요. 이번엔 한 개입니다. 이 결말을 좀 보고 놀라신 분들이 이 가슴을 조금 진정시키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엔딩 네. 크redit이 다 올라가고 난 뒤에 보너스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영화가 개봉하고 나니까 제가 이 코너를 진행하는 걸 알고 제 지인이 네. 물어보더라고요. 네. 자기 지금까지 어벤져스 시리즈를 안 봤는데 봐도 되냐고 네. 물어봐서 오늘 방송을 꼭 보라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이 인피니티 워로 입문을 해도 될까요? 네, 우선은 사실은 뭐 이번 영화 안에서 인피니티 스톤이라는 어떤 뭐 특정한 어떤 뭐 소재 그리고 네. 또 주인공 타노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상 최대한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마블 영화의 특성상 앞선 영화들과의 이야기가 다 되기도 하고요. 또 네. 이번 영화는 특히 마블 특유의 뭐 유머, 히어로들 간의 어떤 특정한 관계들 이런 것들이 앞선 영화를 보지 않으면 사실상 이해하기 좀 어렵게 보여지거든요. 네, 역시나 10년 동안 이어진 마블 시리즈를 이해하기는 좀 어렵겠죠? 네, 다 그렇죠. 보라고 하세요. 네. 재밌으니까. 네, 근데 좀 시간상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타워즈 때처럼 제 나름대로 이번 영화를 위해서 네. 꼭 봐야 할 것들을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네. 우선은 아이언맨 시리즈랑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 이거는 다 보시면 제일 좋고 네. 뭐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은데요. 만약 두 시리즈를 보지 않았다면 어벤져스 3를 위해선 캡틴 아메리카 3 시빌 워를 먼저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여기에 어벤져스 2, 에이지 오브 울트론 이거랑 이 닥터 스트레인지 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이거 4개 영화만 미리 보신다면 이번 영화는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 어벤져스를 기다렸던 팬으로서 네. 최고의 빌런 타노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참 궁금했는데 실제 마블 코믹스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어벤져스 멤버들이 총 출동해도 못 막는 그런 캐릭터로 묘사가 되는데 실제 영화에서는 그 힘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우선은 예고편에서 공개된 내용만 보면요. 이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이라는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돌을 다 차지하게 되면 이 손가락 하나만 살짝 튕겨도
우주의 절반이 날아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쉽게 우주가 파괴되는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뭐 손가락 한 번으로 당연히 우주, 뭐 별, 행성 이런 게 파괴되는 건 좀 뭐 당연히 말은 안 네. 되잖아요. 하지만 이 타노스가 만약에 그 손가락 한 번을 튕기는 힘이 별의 핵융합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면 우주 파괴는 물론이고 생성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뭐 이론적인 설명이 좀 가능합니다. 네, 네. 우주 파괴와 핵융합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이걸 좀 살펴보면요. 네. 이 별이나 은하, 뭐 행성, 뭐 우주, 또 거기에 말고 이제 우리 인간의 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의 어떤 구성 입자들도 모두 핵융합 덕분에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네. 네. 이 빅뱅 이후의 초기 우주에는 이 만물의 기본 입자인 수소랑 헬륨이 이게 가스 상태로 되게 가득 찬 상태였어요. 근데 수많은 이 수소, 헬륨 에너지들이 구름처럼 뭉치면서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고요. 그러다 보면 중심부에서 수소 원자들이 서로 결합하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제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때 이 태양과 같은 항성,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태어난 별의 중심 핵에서는요, 이 수소 원자의 핵융합이 여전히 일어나게 되는데 이 별 중심에서 끊임없이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무거운 원자들을 하나 둘씩 만들어내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요. 네. 마지막까지 이 핵융합을 하게 되면은 철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핵융합이 멈추게 됩니다. 왜 멈추는 거죠? 네, 이 철원자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 핵융합을 그대로 일어나진 않고 어떤 강력한 에너지나 다른 것들이 이제 네. 작용을 해야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이 더 무거운 원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는 게 별을 죽게 하는 겁니다. 별이 죽게 되는데요. 이 엄청난 빛을 내는 초신성이 폭발을 하면서 우주 공간에 새로운 원소들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내게 만들고 그러면서 철보다 더 무거운 다른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핵융합이 일어나고 또 멈추는 것에 따라서 별도 탄생하고 죽게 된다는 건데요. 별에게도 일생이 있는 셈이네요. 네, 그렇죠. 뭐 지금도 우주 곳곳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핵융합 반응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별이 태어나고 또 죽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핵융합이 멈추고 초신성 폭발로 별이 죽게 되면 별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행성들 역시 당연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태양계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태어난 지 한 45억 년 정도가 넘은 이 태양, 네. 이 전체 수명의 한 절반 정도를 지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태양의 중심부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수소 원자가 핵융합을 일으켜서 헬륨 원자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태양의 전체 수명이 네, 한 100억 년 정도 100억 년인데 됩니다. 절반이라 그러면은 네. 아직 한 50억 년이 남은 거잖아요. 네, 아직 그쵸. 많이 남았네요. 네, 뭐 과학자들은 이 태양에 남아 있는 수소량을 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한 50억 정도 남았으니까 아직 뭐 당장에 태양이 사라진다거나 폭발한다 이런 거는 아닌데요. 태양만 뭐 자연의 섭리를 비껴갈 수 없잖아요. 네. 태양의 중심에서 수소가 이 헬륨 원자로 반 이상 바뀌게 되면 크기가 100배까지 커지면서 지금 보시는 적색 거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핵융합으로 헬륨을 뭐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또 산소까지 그 다음 과정까지 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 태양도 폭발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목성과 같이 기체로 많이 이루어지는 행성은 대기를 모두 잃어버리면서 파괴가 되고요. 거리상 가장 가까이 있는 뭐 수성이나 금성 같은 건 태양하고 태양이 커지면서 빨려 들어가서 네. 파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가까운 지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 지구는 우선 사실 원래 태양과 되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생태계,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태양이 지금보다 한 100배가 커지는 적색 거성이 되게 되면 그 크기가 지구 궤도까지 넘칠 네. 정도로 커져지고요. 오. 이렇게 거대해진 태양이 수성이나 금성처럼 지구를 흡수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운 좋게 흡수를 피했다 할지라도 터지고 난 이후에 백색 외성이 된 태양은 굉장히 강력한 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구를 쪼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같은 과정은 뭐 단지 상상을 한 게 아니라 네. 실제로 다른 은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를 뭐 과학자들이 관측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실제 지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지 정말 끔찍하긴 하네요. 네, 그렇지만 뭐 다행인 것은 네. 이런 일들, 태양이 커져서 퍼지고 지구가 뭐 빨려 들어가고 쪼개지는 일들은 한 50억 년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래도 별과 행성이 죽는 과정을 듣고 나니까 영화를 볼 때 마냥 허구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쯤에서 오늘 영화에 대한 별점 확인해 볼까요?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별점 3개 반입니다. 마블 팬에겐 너무 재밌고 슬프지만 이제 일반 관객을 네. 소화하기는 좀 어렵고요. 신기술이랑 뭐 우주에 관련된 상상력까지 뭐 다양한 과학적 재미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어벤져스에서 진짜 과학을 찾기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도 오늘 과학 스포일러 시간에 이렇게 만나니까 정말 반가운데 예매가 정말 쉽지 않은데 저는 꼭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